당신의 일주일이 똑똑해진다. 뇌를 깨우는 월요일. 네, 일주일을 똑똑하게 살기 위해서 뇌를 깨우는 월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뇌 전문가이자 두뇌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히는 분입니다. 서유헌 한국뇌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잠을 많이 자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사실 학원도 많고 숙제도 많고 요즘 아이들 수면 부족인 것 같은데요. 수업 시간에 네. 조는 아이들도 많고 잠을 못 자면 아무래도 뇌에 무리가 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무리가 오는 게 보통 무리가 오는 게 아니고 네. 보통 초등학생은 9시간 이상, 중고등학생은 하루에 7, 8시간 이상 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부족하죠. 부족하게 되면은 뇌가 너무 이제 시달려가지고 정보 전달을 너무 많이 하니까 관계적으로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뇌세포가 서서히 이제 죽어가고 뇌가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죠. 네. 지금 대부분 아이들이 방학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방학 중에 아이들이 제일 흐트러지기 쉬운 것이 바로 수면 습관입니다. 저희 그렇죠. 아이도 보면은 늦게 잠들고 늦게 깨더라고요. 근데 이 늦잠 네. 잔다거나 학교 다닐 네. 때 비해서 더 많이 자거나 혹은 네. 뭐 수시로 자거나 이런 수면 네. 습관은 뇌 발달에 어떤가요? 뇌 발달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가장 네. 좋은 거는 평소에 충분히 자면서 자는 시간, 깨는 시간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기 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리듬을, 생체 리듬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방학 때 좀 더 자게 되죠. 그런 잠자는 시간을 가능하면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좀 충분히 자도록 유도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아이의 두뇌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즘에 뇌파 검사를 해보는 부모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뇌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뇌파라는 거는 우리가 뇌에 신경세포가 1000억 개가 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세포 하나하나당 잴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 두피에다가 이제 전극을 꼽아가지고 수백억 개가 작동하는 거를 외부에서 그냥 이제 합쳐서 아주 상당히 이제 좀 뭐라 하나 정밀하지 못하지만 네. 그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의 정기적인 활성을 그냥 외부에 측정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측정해 보는 거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간질 발작이 있게 되면은 네. 그 이제 일단의 신경세포들이 과잉 이제 빠르게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아주 굉장히 진폭이 큰 이런 이제 간질 그 발작 시에 나타나는 활동파가 나타나죠. 그걸 네.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보통 아이인 경우에는 그거를 뭐 체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은 보통 때는 이제 공부한다든지 어떤 뇌가 집중할 때는 이제 빠른 베타파가 나타납니다. 네. 베타파라는 거는 1초에 그 사이클이 한 14번에서 한 30번 정도의 이제 빠른 파가 나타나죠. 네. 그것보다 더 빠른 파는 이제 30분 이상 되는 걸 감마파라고 그러고, 네. 근데 베타파가 보통이죠. 이제 공부할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뇌가 이제 너무 많이 지쳐서 우리가 눈을 감고 시각 자극을 차단하게 되면은 시각 중추, 우리 머리 뒤쪽에 있는 후두엽의 시각 중추에 자극이 들어오지 않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파가 반 정도 느린 파가 나타납니다. 이걸 알파파라고 그러죠. 네. 알파파는 보통 한 1초에 8번에서 한 14번 정도의 사이클로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건데, 네. 그건 우리가 자극이 없고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지 할 때는 뇌에 외부의 자극이 들어가지 않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지친 뇌를 신경세포가 쉬게 됩니다. 쉬게 될 때 나오는 파가 알파파죠. 그런데 이제 명상하다가 졸게 되면은 그 파가 더 느려져서 1초에 한 4번 내지 8번 정도. 그러다가 잠을 들게 되면은 1초에 한 번 이하의 아주 느린 델타파가 나타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뇌파의 종류가 굉장히 많군요. 그렇다면 아까 그렇죠. 제가 여쭤본 이 네. 뇌파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두뇌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진단해 본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간질 발작이 있다 할 때 우리가 해본다든지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보통은 뭐 뇌파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흔히 나타나는 뇌파는 아까 베타파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네. 고도의 집중 상태, 명상을 네. 하듯이 할 때는 알파파가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네. 좀 알파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알파파라는 거는 뇌에 외부의 자극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경세포가 좀 1초에 8번에서 14번 정도 사이에 좀 느린 파가 나타나죠. 네. 그러다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뇌 신경세포는 활발히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때도 알파 상태가 유지될 수가 없죠. 네. 빨리 움직이면서 계산도 하고 사고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베타파가 나타나고 더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감마파, 네. 1초에 30분 이상 나오는 감마파까지 나타나게 되니까 네.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베타파가 평소에는 유지가 되지만 그 계속 베타파가 유지가 되면 뇌 신경세포는 지쳐서 반응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쉬면서 눈도 감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뇌에 자극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조용히 듣는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은 뇌 신경세포는 빨리 작동하는 베타파에서 이제 알파파로 서서히 이행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알파파는 중간중간에 꼭 이제 나올 필요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시중에서는 뭐 기계로 뭐 머리에다가 쓰고 뭐 하면 알파파를 유도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뇌 신경세포가 지쳐 있는데 그런 자극을 줘가 알파파가 나오는지도 지금 확실치 않지만은 네.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극해서 알파파 나오게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신경세포가 쉬어야 그게 되고 자극이 없어야 알파파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는 베타파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지속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휴식 시간도 가지고 방학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재충전하는 그 뇌세포가 쉬도록 하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게 그 중간중간에 알파파가 필요하죠. 네. 근데 공부하게 되면 알파파에서 베타파로 이행하게 됩니다. 아,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뭐 알파파가 제일 좋은 것이고 그리고 뭐 이 베타는 그 다음이고 감마는 나쁜 것이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니죠. 활동하는 사이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뇌파들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것이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죠. 다 필요하죠. 네. 델타파 잘 때는 델타파가 많이 나와야지. 잘 때도 뭐 알파파가 나오면 잠을 못 자는 그렇죠. 거죠. 이상한 거네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감마파가 좀 사이클이 빠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감마파가 하루에 좀 지속되는 시간이 많다면 그만큼 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군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시간 중에 일정하게 베타파를 쓰거나 감마파를 쓰거나 한 후에는 알파파를 통해서 뇌를 좀 휴식시켜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휴식 시간을 아이들인 경우 더 자주, 더 많이 그리고 밤에는 그런 게 밤 10시 이후에는 뇌에 그러한 자극이 안 들어가고 네. 그 델타파가 돼서 잠을 자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 애들이 지금 델타파가 나오는 시간이 너무 적죠. 네. 그러다 보니까 뇌 신경세포가 완전히 릴락스하고 쉬지를 못하고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니까 수면 부족이 되니까 네. 신경세포가 오전에 가장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데 잠을 못 자서 제대로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오전은 자는 시간이 되고 오후는 조는 시간이 되고 저녁은 이제 오히려 거꾸로 네. 자야 될 시간이 가까워 하루 종일 자고 말똥말똥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학원을 가고 하니까 학원이 자꾸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겠네요.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과감히 좀 이제 사교육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극히 좀 머무르고 정상 우리 공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이들 잠만 잘 재워도 네. 이렇게 충분히 그런 걸 달성할 수 있는데 잠 못 자는데 공교육은 결국은 자는 수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아까 아이들 방학 때 이제 수면 시간이 막 바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초중고생 경우에는 밤에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자정이 넘도록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는 주로 뇌파는 어떤 상태예요? 그것도 이제 베타파에서 감마파가 빠른 왔다 파가 갔다. 나타나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런 전자파를 많이 쓰는 게임기를 네. 많이 쓰는 아이들이 그 뇌에 너무 강한 자극이 들어가서 뇌 신경세포가 쉬지를 못해서
때로는 간질 발작과 같은 간질 네. 발작이 없는 아이들도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게임기에는 그런 게 다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에 대한 경고가 붙어 있어요. 이걸 오래 쓰면 안 된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제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한밤중에 부모들이 잘 때 하게 하지 말고 네. 낮에 쉬면서 그것도 해야지. 그거 할 때도 뇌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히 계세요. 뇌를 깨우는 월요일 서유헌 한국뇌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